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설을 앞두고 마지막 특별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특히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비대위원장 선출로 주목되고 있는 민주당의 쇄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요즘에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특별 사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검토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아니 말은 검토라고 그러는데요. 되게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하는 걸 보고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렇군요. 여기서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임기 말에 권력을 남용해서 죄를 짓고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또 권력을 남용해서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해서 풀어주고 사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임기 말에 무슨 이게 장사 마지막 떨이 하듯이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 말에 자기 친인척, 측근들 떨이 하듯이 셀프 사면하는 거라면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실까요? 저는 대단히 무리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이 최근에 와서 검토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관련자들 천신일 씨라든지 아니면 최시중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고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꼼꼼하게 전부터 사전에 합의하고 또 협의해서 이렇게 좀 추진해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권력을 이런 데다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 대화합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든지 그야말로 민생 사범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면이 요구되는 거지 국민 화합을 위해서 측근을 위해서 국민 대화합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반대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부당한 일이죠. 부담이 아니라 부당한 일이고요.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목소리 지당하게 옳은 얘기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패해서는 안 되는 성공해야 하는 박근혜 새 정부에게 엄청난 부담 안기고 스타트하는 거거든요. 요즘 이명박 정부의 말년이 들어서 정말로 무슨 땡처리하고 무슨 떨이 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요금 얼마나 올리고 있습니까? 전기세 올리겠다고 얘기하죠. 또 여러 부담되는 물가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밀가루 값도 오른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나시면 그동안 이른바 MB 물가 지수 이렇게 해가지고 40몇 개 품목 정해가지고 가격 통제했지 않습니까? 이거 모조리 다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물가 폭등에 아주 등골이 휘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떨이 사면, 셀프 특사 이렇게 얹어서 부담을 주려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부당한 특별 사면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이죠.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저희가 막고 반대하고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면 이제 형 집행, 잔형 면제 등등으로 해서 가석방 등등으로 해서 다 나올 텐데요. 두고 정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이명박 대통령의 그렇지 않아도 나쁜 평가에 아주 결정적인 또 하나의 오명을 남길 거니까 저희로서는 끝까지 반대하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는 정도밖에는 사실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박근혜 당선인께서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지금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당선인 혼자예요. 박근혜 당선인은 그동안 법 질서, 원칙 이걸 대단히 강조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면과 관련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이게 법의 원칙에 맞나요?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인가요? 박근혜 당선인이 대답하셔야 될 것이고요. 혹시나 이번 특사에 떨이 특사에 박근혜 당선인의 측근, 소위 친박계 인사들이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게 사전에 보고되고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야당 인사 중에서도 또 포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당 인사들 중에서도 저희는 이렇게 가령 무슨 비리나 이런 문제에 걸린 분들이라면 좀 이렇게 쉽게 여기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그것이 아니라 좀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 당선인하고 정봉주 전 의원하고 같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대통령 되고 누구는 감옥 가는 게 좀 부당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특히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자기 측근과 친인척들, 이 권력형 비리자들을 사면하겠다는 거고 자기를 위한 셀프 특사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죠. 그것은 아예 기본적으로 야당에 누가 거론되느냐를 떠나서 적절치 않은 일이고 이런 일은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뭐 예전에 출소할 때 네. 인터넷에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동안 뭘 했냐? 사면 네. 복권 좀 시켜달라.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프죠. 근데 정봉주 의원이 무슨 뭐 개인적인 비리를 저질렀거나 네. 누굴 때렸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BBK라고 하는 대통령 검증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당선인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들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1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야당으로서 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회의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고 권력도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고 사람을 집어넣는 것도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풀어주는 것도 다 권력을 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답답했죠. 네. 이제 민주당 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여곡절 좀 소개해 주시죠. 우여곡절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네. 밖에서는 특히 우리 기자분들은 아마 이게 뭐 요란할 거다. 안 뽑힐 수도 있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선출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요란하게 경선도 치러야 될지도 모른다. 찬반 논쟁이 심할 거다 그랬는데 박수 2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박기춘 원내대표가 제가 추천하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선이란 방식을 아니면 찬반 투표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박수가 나왔어요, 바로. 네. 그래서 합의 추대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문희상 전 의장을 추천한다 했더니 바로 만장일치 합의 추대로 된 거죠. 이거는 저는 이제 의미가 있다. 일단 첫째는 박기춘 원내대표가요. 본인도 얘기하시지만 뭐 성격도 되게 직선적이에요. 돌직구 막 던지시고 말씀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스타일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12일 동안 이 박기춘 원내대표가 무건수행 끝에 얻어낸 성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당에 이제 이른바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상임고문단과도 만났고요. 간담회를 가졌고 시도당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전직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고 초선 따로 재선 따로 3선위원 이상의 중진 의원 따로 이렇게 6개 그룹을 다 만났고요. 광역시도의 단체장들과도 다 전화로 소통을 해가지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12일 동안 뭐 최근에 이정현 전 공보단장이 나는 귀만 있고 입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실제로 박기춘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은 있으나 말을 하지 않고 귀는 열어서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12일간의 무건수행 끝에 문희상 전 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고 그 노고 때문에 일단 박수가 나오고 합의됐죠. 합의가 돼서 갔는데 그 사이에 무슨 경선 이야기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혁신형으로 가자. 박영선 의원을 중심으로. 박영선 의원을 얘기한 것도 있고요. 박영선 의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혁신적인 것이 필요하다. 개혁적인 성향의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흔쾌하게 문희상 위원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당이 그렇게 힘을 모아가는 과정에 다 참여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혁신이라고 하는 과제,
당을 좀 뭐 시끄럽더라도 당을 한번 흔들어 보고 바닥부터 이렇게 다시 다 뒤집어 보는 그런 일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과 비대위원회에서 선거 패배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그 또 대선 과정 전체를 좀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총선 때까지. 그리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세 가지의 위원회를 두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첫째는 말씀드린 평가위원회, 네. 또 하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혁신위원회인데요. 이런 틀 속에서 정치 쇄신과 혁신의 흐름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쇄신의 흐름, 혁신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은 조금 비대위원회에서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좀 전개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기본적인 합의들이 토대가 되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여곡절이니까 정말 우여곡절 길게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비대위원이 원래 뽑힐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안 됐습니다. 원래 뭐 빠르면 오늘까지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네. 오늘 아까 이제 전화를 좀 이렇게 드려봤는데 이제 추천을 좀 받고요. 또 의견을 계속 이제 청취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네. 그리고 일부는 본인들에게 이렇게 좀 비대위원회 참여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비대위원회를 조금 이 방송에서 쓰기가 곤란하긴 한데 우리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이거 나한테 X 바가지 뒤집어 쓰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실제 부담만 있고 욕은 엄청 먹을 가능성이 크고 권한은 별로 없이 이렇게 그 당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선뜻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저는 들어요. 그래서 여러 고민들과 또 이렇게 인선에 대한 고민들과 의견들을 듣고 계시는 것 같고 이게 십자가 지는 일이니까 비대위원회 참여하실 분들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말씀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비대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지금 노력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